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엑슬리서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흔히 회자되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수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공급 부족이 집값 폭등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005년도에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특집 기사들이 쏟아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17년째 주택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걸까요? 역대 서울시 아파트 준공 물량을 데이터 과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아파트 준공 실적입니다. 준공 후에는 최대 3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 중 2012년과 15년, 17년에는 각각 3만 호 미만이었습니다. 지난 12년간 최저 입주 물량인 3만 호 미만인 해가 3번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시계열을 보면 역대 평균 입주 물량인 3만 7천 호를 밑돌았던 시기가 2011년에서 17년간 총 6년간 5번이나 있었습니다. (2011년에서 17년) 신축 공급 부족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안정됐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서 21년 공급 물량이 충분했던 시기에는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던 기간이었습니다. 서울시 역대 입주 물량과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교해보면 공급 부족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 안정기였음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편 어떤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 유형은 아파트가 약 32%를 차지하는데 전체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인 51.5%보다 20% 가까이 낮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절반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12평 이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증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가속화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렸던 공급 부족기에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은 어땠을까요? 분양 가격이 가장 낮았던 2011년은 역대 평균 공급량을 웃도는 3만 8천 호가 입주했던 해입니다. 서울시 신축 아파트 역대 분양 가격을 보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평균을 상회했던 시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역대 평균 이하로 부족했던 시기에는 오히려 분양 가격이 하락 안정되던 기간이었습니다. 공급이 역대 평균 대비 부족했던 2009년부터 17년까지의 분양가는 오히려 전년보다 14%까지 폭락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공급 부족기에 아파트 평균 분양가 하락률은 마이너스 28.6%, 평균 매매가 하락률은 마이너스 21.5%였습니다. 또한 공급 초과기에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플러스 39.6%,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플러스 31.2%였습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건설사와 조합은 수요가 저조하면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춰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수요가 급증하면 분양가 상한제 상단 가격까지 최대한 높여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기에 오히려 분양가 하락률이
매매가보다 더 떨어지고 공급 초과기에는 분양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가 역대 평균 매매 가격에서도 신축 및 재건축 공급량과 아파트 가격의 상관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2011년과 2012년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분양가가 가장 낮고 신축 아파트 공급량도 가장 적었을까요? 2011년 언론과 국내 증권사가 진단했던 한국 경제의 당시 상황입니다. 2010년과 11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여파가 유럽으로 확산되는 중이었으며 그로 인해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 위기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던 시기였습니다. 2012년 KDI에 게재된 기고문의 헤드라인입니다. 유로존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경제, 특히 수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분석하고 전망한 기고문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유로존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급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외 수출입 비중이 2011년과 12년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유로존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우리나라 실물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물 경제와 더불어 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급기야 아파트 수요 감소를 야기했고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나 아파트 할인 분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 지표를 보면 2012년과 2013년에 급격하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리 또한 2년 동안 급격히 올라 2011년 6월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엑셀리서치의 퀀트 모델로 분석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전년 대비 상승을 나타내며 붉은색은 하락을 나타냅니다. 이 모델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 강남 3구 및 강북, 강서구 등의 모든 면적대 아파트에서 붉은 색상의 하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재건축, 신축 등의 공급 부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매매 수요 증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파트 매매 수요가 감소하면 매매 가격과 분양 가격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아파트를 안 사는데 가격이 오를까요? 결국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주택, 특히 아파트 매매 수요량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초과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서울시 입주 물량은 착공 실적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착공 후 최소 3년 이내에는 아파트가 준공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 입주 가능한 물량은 약 5만 4천 호입니다. 2022년 이후 입주 예정 물량도 역대 평균 입주 물량을 초과합니다. 서울시 아파트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향후 3년간 적정량이 공급됩니다. 향후 아파트를 매수하실 분들은 공급 부족이라는 도그마 때문에 패닉 바잉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계획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남 3구는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주장에 대해 데이터 과학을 활용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